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에는 무조건 찍어라 9월 실어 담을 진짜 주식 탑5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고요. 이 7월 달, 8월 달, 지금 현재 9월 달까지도 제가 좋은 종목들 많이 설명해 드리면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수익에도 안타깝게도 워낙에 하락장이 한번 있었다 보니까 내가 손실을 복구하지 못했거나 내가 기존에 물려 있었던 종목 때문에 좋은 종목을 편입하지 못해서 정말 좋은 수익들 다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 특별히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갖고 이 종목을 공략하신다라고 한다면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가 왜 이 주식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명분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과 자산을 지켜내고 불려나가신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반등했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제대로 못했죠. 절반까지밖에 내려왔다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증시는 그거에 비해서 거의 뭐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존재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부터 9월달, 8월달 이후부터 우리나라 국내 지수는 외국인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증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외국계 헤지 펀드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펀드 자금들이 왜 이렇게 빠져나가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유는 원달러 환율의 변화 때문이었죠. 뭐 제가 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텔레반 지금 현재 관련된 내용으로 이슈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키워드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흔들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의 계속되는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옆에 있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소리는 또 무슨 소리냐면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빠져나가서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소리죠. 이 얘기는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냐? 약한 증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약한 증시가 나온다는 건요. 반등을 아예 안 하고 그냥 하락만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주장창 하락이 떨어진 게 아니라 똑같이 위아래 파동을 그리지만 하락할 때는 큰 하락이 나오고 하락할 때는 큰 하락이 나오고 반등할 때는 조금 반등하고 하락할 때는 또 크게 하락 나오고 반등할 때 조금 반등 나오고 이런 보통 어떤 패턴이 되는 거죠? 우하향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 2018년도에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었던 정말 무서웠던 증시였습니다. 특히나 뭐 코스피 증시가 거의 맥을 못 쳤었죠. 이때 당시에도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 증시는 우상향을 때릴 때 우리나라는 2년간의 우하향을 때렸기 때문에 이 환율 전쟁, 환율이 움직이는 것, 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주식시장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다 보니까 상승 시장에 주로 들어오는 실적 우량주 종목들은 비교적 덜 가게 되고요. 안 오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비교적 덜 오르게 되고요. 오히려 하락 시장에 혹은 횡보 시장 혹은 좀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는 테마주성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승 시장 실적 우량주는 시가총액 크겠죠. 큰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코스피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큰 지금 코스피 지수에 상장돼 있고요. 좀 테마주성 종목들은 거의 코스닥에 상장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차이로 코스피 증시는 제대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코스닥 증시만 강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나와주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필연적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테마주성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가장 주목되고 있는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산업부 내년 원전 예산 5% 늘렸다. 다음 달 소형 원전 예타를 신청한다라는 내용 보이실 거예요. 그죠? 확인되시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예산이 늘어나고 소형 원전 예타를 신청한다라는 것은 확실히 이 정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실제 이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대한전선과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찍어야 되고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테마 중에 하나예요. 이 테마를 제가 어떻게 공략하시라 말씀드렸냐면 요즘 시장에서
대장주가 똑같이 대장주 노릇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대장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대장주도 편입하되 새로운 대장주격 이슈가 있을 수 있을 만한 종목도 가져가야 된다. 때문에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원전 관련 종목 5종목을 선정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2주 전, 3주 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실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심지어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100% 무료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정리글을 잘 올려놨어요. 유튜브에서는 이런 정리글을 올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쫙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놨었습니다. 진짜 어제도 말씀을 해드렸었죠. 관련 종목은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한신기계, 일진파워, 우진이라는 종목이고요. 실제 어제 오늘 한국 핵연료 사용 기술 미국 승인 설정과 지금 승인과 일진파워 세계 최초 핵연료 재활용 승인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주가들은 조금씩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어제 파동이 나왔다가 살짝 조정, 대한전선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지만 한신기계는 오늘 25% 정도까지 급등했고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갔고요. 지금 우진 같은 경우에도 2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떨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슬슬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편입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신규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의 의문이 들죠. 첫 번째, 전량 매도해야 될까?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매집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집해서 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권이 나오셨겠죠. 욕심 없이. 수익권이 나오신 분들은 전량 매도해야 될까? 고민되실 거고요. 혹은 아직 편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민들을 풀어봐야겠죠. 실제 제가 오늘 3시간 전에 제가 장중에 공지글을 하나 써드렸습니다. 어떤 글을 써드렸냐면 5종목 흐름 비중 매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샀으면 수익권이 났겠죠. 그러면 1,000만 원 전부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비중 매도, 한 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일부 비중을 매도하는 것을 비중 매도라고 합니다. 비중 매도하면서 현금을 좀 챙겨두세요. 그리고 특히 과거 유튜브 라이브에서 한신기계 모아가셨던 분들은 비중 좀 줄이시고 나머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슈 굉장히 불안하지 않나? 올라간 종목도 있고 오히려 안 올라간 종목도 있고 올라갔다 떨어진 종목도 있는데 왜 굳이 홀딩하나 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조 바이든의 공약으로 미국의 친환경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지키지 않은 국가들은 다 규제를 떨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친환경 정책을 펼쳤다라고 항상 말씀드렸냐면 맨날 말씀드렸죠. 중국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왜? 친환경 정책의 가장 핵심은 파리 기후협약을 복귀하고 탄소 중립을 선언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돼요. 그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 전기차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를 생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 전기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 뭐로 이루어져요? 화력발전소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력발전소를 어떻게든 무탄소 발전, 친환경 발전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통계 기준입니다. 정확히 2019년도 우리나라도 바꿔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 현재 전기 생산 비중을 봤더니 원자력 발전이 대략 30% 정도 되고요. 2020년도 기준. 지금 석탄 비중이 19.6% 되고요. 가스가 14% 정도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3.8%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3.8%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당장에 늘려간다라고 목표를 세운들 당장에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것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도 아닙니다. 민주당이 50년 만에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게 됩니다. 실제 이 원자력 발전의 기술력이 증가되면서 소형 원전이라는 게 들어섰죠. 소형 원전이라는 건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작아졌다라는 것은 적은 그 우라늄을 투입시켰을 때 그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적은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이라든가 반사능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위험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효율 또한 증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라늄의 95% 중에서 5%만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그것을 전기로 교환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95%는 버려서 핵 폐기물로 처리받았습니다.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95%의 핵 폐기물도 바로 이 소형 원전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핵 폐기물도 없앨 수 있고 이 전체 5%가 아닌 95% 리스크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을 인해서 원자력을 지지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자 우리나라도 정책들을 바꿔갔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살펴봤더니요, 똑같이 이 저탄소 정책에 찬성하면서 저탄소 정책을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한 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이 저탄소 정책하고요, 국민의힘의 저탄소 정책은 다릅니다. 왜냐?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 원전을 사용하지 않고 이 무탄소 전기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소형 원전 쓰면 되는데 이 기술력인데 왜 굳이 이걸 사용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이걸 왜 도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이라서 이 원전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내용을 봤더니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 3개를 내놨습니다. 그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 사만이 신재생 에너지로 70% 정도의 발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석탄 LNG 발전을 중단시키고요. 그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이 한국 수소의 비전입니다. 우리나라 수소 기술 발전시킨다 하잖아요. 그죠? 수소 기술이 발전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수소차가 굴러간다, 이걸 가장 첫 번째 목표로 보기보다는 전기 생산을 수소 기술로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부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 보시면 사만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수소 터빈을 이용한 무탄소 신전원 등이 고려가 된다. 신전원, 그리고 신전원하고 수소 터빈이다. 수소 터빈이 이제 가스 터빈에 말 그대로 가스로 생산하지 않고 이 수소 에너지를 투입시켜 가지고 전기 발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소형 원전은 어디까지 왔는가? 위험은 하락하고 효율은 상승해서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현재 나온 게 소형 원전이고요. 거의 상용화 직전이에요, 이게. 근데 수소 터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세부 개발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동 R&D 사업화도 병행 추진한다. 공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기술 지원 산업단도 기획 운영에 관한 예정이다. 기술 전문 인력 양성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이 기사 2020년도 11월 작년 기사입니다. 작년도 11월 달 기사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수소가 아직 터빈이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할 거다라는 내용만 나오지 이걸로 우리가 바로 정식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발전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가 나온 기사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죠,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좀 뭔가 이상해요. 똑같이 저탄소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두 당의 그 정치권의 방향성이 다릅니다. 어떻게 저탄소를 할 것이냐가 다른 거죠. 어떤 기술력으로. 근데 왜 이렇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원전을 두고 수소 터빈을 왜 아직 기술 개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죠? 당장에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도입을 안 하지? 이유를 살펴봤더니, 문재인 한국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가 실천하면 상응 조치해야 된다. 2019년도 12월 달. 이 현재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북한하고의 통일 정책입니다. 자,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우리나라도 비핵화해야 된다. 원전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전 가동을 중지시키기도 했었죠. 그죠? 바이든 한미 정상입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5월달 기사. 한반도 비핵화 다가기기로 문재인 대통령 미사일 지침 종료해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소형 원전을 늘려나가게 되면 자신의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의 사용을
직전을 할 수 있는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소형 원전을 냅두고 굳이 탄소 포집을 이용해서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이 수소 원전, 수소 이 터빈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안 보겠죠. 그래서 언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냐? 최근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현재 14명 정도가 출마하기로 했는데 14명 정도에서 4명 정도로 추린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봤더니 18일 예비 경선 후보 첫 토론대회를 거쳐서 한 번 거르고 25일 토론대회를 거쳐서 한 번 더 거릅니다. 토론대회를 하는 거죠. 자, 토론대회에서 뭘 할까요? 각 주자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어필하겠죠. 왜? 표심을 얻기 위한. 자, 그러면 분명히 9월 18일하고 9월 25일 부분에 원전 관련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부동산하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두 개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달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서 원전 관련 이슈와 부동산 이슈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슈가 끝나지 않고 단발성 이슈가 아닌 이슈가 지속될 만한 가능성, 또 등장할 만한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원전 관련 종목 시작하는 타이밍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도 충분히 논리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오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이거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수익 못 보신 분들 있죠. 하지만 늦지 않았다는 설명 드려요.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그전 대장이죠. 그리고 한신기계, 일진파워, 우진 이 5개의 종목들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5개의 종목들 다 같이 공략하셔도 정말 좋은 수익들, 지금 편입해도 나쁘지 않은 수익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너무 올라갈 때 따라 잡으시는 전략보다는 눌림목이 나올 때 매집한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18일, 25일까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 여유를 두시고 매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들 중에서 그래서 가장 대장은 누군가요? 그래도 내일 모레 가장 빨리 더 수익을 날 수 있는 쓸만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 하나의 종목을 제가 오늘 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 특별히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들 공략하셔도 괜찮지만 이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최근에 제가 7월달, 8월달 여러분들께 이재진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해드렸습니다. 충분히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여러분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수익 실현을 계속해서 이어갔죠. 물론 손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달 하락장까지 왔잖아요. 하지만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은 존재합니다. 85%의 수익들 여러분들께 확률로 수익 실현을 드렸고요. 이 높은 승률의 매매는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진 30% 급등, 한국전자인증 18%, 8% 급등, 삼성SNC 21% 급등, 돌발악재 펄어비스 손전, 이구산업 14% 급등, SK바이오사이언스 120% 급등, 에이테크솔루션 8% 급등, 3일시 60% 급등, 한국전자인증 9.4% 급등.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욕심만 충분히 내지 않으면 더 좋은 수익도 더 많은 수익들을 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란 누르시면 이 바로 링크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 안드로이드, 아이폰 쓰시는 분 아이폰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100%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오셔서 종목과 함께 시황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실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원전 관련 종목 움직이기 시작했죠.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 또 축하드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고 지금 보유 계속하고 있어도 충분히 좋은 수익들 더 많은 수익들 낼 수 있으니까 지금 타이밍 여러분들께서 팔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편입하시면서 좋은 수익들 많이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여러분께 조금 더 유익한 내용, 도움되는 내용과 함께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에 도움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다운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